네, 안녕하세요. 금리 인하, 파월, 잭슨홀 미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봅니다. 1번, 8월은 휴가철이라 미국 연준의 FOMC가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그렇다는 건 9월에 열린다는 거고요. FOMC가 열리지 않으니 시장의 관심은 잭슨홀 미팅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해도 8월 21일에서 23일, 3일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이를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죠.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참석해서 하는 마지막 잭슨홀 미팅입니다. 9월 16일, 17일에 열리는 FOMC 정례 회의에 앞서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설로 금리 인하 등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잭슨홀 미팅을 주관하는 캔자스시티 연준은 2025년 잭슨홀 미팅의 주제를 재미있게 잡았습니다. 제목은 전환기의 노동시장, 부제 인구 통계, 생산성과 거시경제 정책 이 주제입니다. 최근 고용 통계에서 신규 고용 예측치와 실측치가 크게 차이나며 관련 책임자가 트럼프에 해고되는 등 큰 소란이 있었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수정이 있었죠.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신뢰성을 잃어버리더라도 여기 지금 제 생각인데 신뢰성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노동 지표 그게 낮아진다는 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쭉쭉쭉 올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은 해석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9번입니다. 이것을 노린 것은 아니겠지만 노동시장과 통계를 주제로 내세우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은 7월 30일 FOMC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며 9월 금리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번 통계 오차로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전제가 사라졌으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언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FOMC 내부도 바뀌고 있습니다. 7월 30일 FOMC에서 2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연준 내 매파인 구글러 이사가 조기 사임을 선언합니다. 트럼프가 구글러 이사의 후임을 선임하면 연준 위원 7명 중 3명이 트럼프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파월만 나가면 4대3으로 역전이 되는 것이죠. 잭슨홀의 미국 와이오밍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정식 지명은 잭슨입니다. 평지를 가파른 경사의 계곡들로 둘러싸여 있고 구멍에 푹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잭슨홀로 부르기로 시작합니다. 잭슨홀은 미국 재벌 록펠러가 주변 산지 부동산 대부분을 사들여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 재산이라 개발에서 제외되다 보니 중심가라 해봤자 미국 시골 수준입니다. 1978년 미국의 14개 연방은행 중에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준은 은행가, 정책 전문가, 학자들을 초청해서 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에 있는 덴버에 심포지엄을 열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해 인기가 없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은 심포지엄의 흥행을 위해 연준 의장인 폴 볼커를 초대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폴 볼커는 미친 듯이 치도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였는데 19%까지 올리고 또 내려왔습니다. 10%로 금리가. 그러니까 또 22%로 올리고 이렇게 사상 초유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니 투자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망가졌고 실업률이 1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1981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효과가 나기 시작했죠.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에 14.6%에서 1981년 9%로 꺾였고 1982년에는 4%로 낮아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시작했지만 기업이 망하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고금리 빚에 고생하던 때가 1982년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만 제 생각입니다. 고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경기가 망가지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즉 금리를 낮추는 방법에는 이렇게 경기를 망가뜨리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은 바로 이때 인플레 파이터라고 불리는 폴 볼커와 고금리 정책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를 맞대결 시키면서 흥행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폴 볼커가 초대를 받아도 휴가철에 캔자스시티까지 올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이 낸 아이디어가 바로 송어낚시였습니다. 볼커는 송어낚시 광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은 행사 장소를 송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잭슨홀로 바꾸고 볼커를 초대합니다. 볼커는 잭슨홀 미팅에 참석했고 볼커의 등장으로 잭슨홀 미팅은 세계 경제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볼커가 온다고 하니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몰려왔고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초대를 수락하며 흥행에 대박이 납니다. 잭슨홀 미팅을 하는 회의장의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소수 정예의 참석자들 간에 원활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들의 초대도 최소한 한도로 제한합니다. 초대 대상을 100명 이내외의 각국 중앙은행장급과 정부 요인, 노벨상급 경제학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데리고 오는 수행원들이 많다 보니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시기에 잭슨 지역 호텔들은 숙박비가 2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2021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발언합니다.
파월의 이때의 오판 때문에 연준은 적절한 금리 인상 타이밍을 9개월이나 늦추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파월로서는 2021년 잭슨홀 미팅이 인생 최악의 흑역사가 된 것이죠. 2022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태세 전환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한국 증시가 파랗게 질려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3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2% 잡겠다는 목표 달성을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달러가 풀린 상태에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시장 반응이었죠. 세계의 네임드 석학들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올리라는 등 시장은 연준이 버티지 못하고 올릴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4%의 인플레이션을 3%로 낮추는 것과 3%의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난이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구성 항목, 임금 등 한 번에 올리면 내리기 힘든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목표 2%에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990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물가 안정제 목표제를 시행한 것이죠. 뉴질랜드가 2% 목표로 설정한 것에는 대단한 분석 과정이 없었습니다. 1%는 너무 낮고 3%는 너무 높아 보이니 2%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며 막연하게 기준을 잡았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뉴질랜드를 따라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신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검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죠. 특히 2002년부터 10년간은 꽤 심도 높은 내부 분석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0년간 내부 분석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이 바로 뉴질랜드가 감으로 때려잡은 2%와 동일한 숫자였습니다. 2012년 FOMC가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공식 선언한 배경이 된 것이죠. 10년간 논의에서 나온 결과이다 보니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3%로 올리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2%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뉴질랜드 기준으로 34년, 연준 기준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온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는 생각을 연준은 하고 있습니다. 달성이 힘들다고 목표를 변경하면 연준의 신뢰가 떨어지고 심리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4년 잭슨홀 미팅은 인플레이션 목표 2%가 화두였고 2024년 잭슨홀 미팅은 금리 인하가 화두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FOMC에서 파월은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자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파월은 기대에 호응했고 이제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됐다며 9월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는 말을 언급한 것입니다. 파월이 이 발언을 하자 미국 증시가 초록초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랐다는 것이고요. 2025년 잭슨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파월은 연준 의장으로 마지막으로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는 말년 병장 입장입니다.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팅입니다. 쇼핑할 곳도 놀거리도 없는 시골의 부부 동반이 원칙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회의입니다. BIS 회의에는 하는 중앙은행장들 간의 대화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마음 편안히 할 수 있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도 아니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매월 8월 말에 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파월이 연준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미팅입니다. 말년 병장이 작정하고 쏟아내는 발언들을 들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걸 위해서 혹시라도 좀 수정치를 조작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잭슨홀 미팅에서 하는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되고 지금 흐름은 시장은 다시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